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다 각기의 목적이 있겠다. 근데 이게 엑스레이에 다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충치가 생겼다. 이게 충치는 뭐냐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에서 칼슘이 빠져서 이빨이 푸석푸석해진 상태. 근데 이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푸석푸석해요. 골다공증하고 비슷한 거죠.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푸석푸석해지면 엑스레이에 나와요. 그 얘기는 속에 있는 실질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얼마나 지나면 충치가 엑스레이에 나오느냐. 가장 근접해서 이에 붙여서 찍는 엑스레이에도 전체 치아의 밀도에서 50% 가까운 칼슘이 빠졌을 때만 나온대요. 49%까지는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충치가 안 나오는 6개월이 지나고 난다면 얘가 60%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엑스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이에 충치가 있다. 다만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충치는요. 특히 어디요? 이와 이가 맞닿은 부분에는 대부분 다 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 드린 이유는 교정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교정 치료하려고 보통 작은 어금니를 빼잖아요? 빼고 나면 작은 어금니가 양쪽에 다 있던 자리는 다 썩어 있어요. 누렇게 돼 있거나 허옇게 돼 있거나. 근데 이게 왜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느냐? 그나마 닦고 불소 치약도 쓰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텨서 엑스레이에 안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요. 오늘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6개월 후에 또 찍어보고 6개월 후에 또 찍어보고 6개월 후에 또 찍어봤는데 한 1년을 6개월 단위로 찍어봤더니 계속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1년 단위로 찍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충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찍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2년 단위로. 이게 치과에서의 정기검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왜 또 찍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엑스레이는 치과 의사가 왜 찍는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러고는 찍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환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 미리 찾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과에서 쓰는 엑스레이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어요. 큰 건 뭐가 있냐면 저같이 교정하는 사람이 찍는 거. 뭘 봐야 되죠? 해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 여벌굴 사진을 찍어요. 그럼 이게 위턱과 아래턱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앞얼굴 사진 찍어요. 앞얼굴 사진 찍으면 진짜 해골바가지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얼굴에 비대칭을 볼 때 또 찍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치과인데 손바닥을 가끔 찍습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 찍는 데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척 올려놓고 찍어요. 이건 이제 어른은 잘 안 찍고요. 애들만 찍습니다. 성장 단계가 보인대요. 그래서 교정 치료할 때는 턱뼈의 모양을 좀 바꿔보겠다. 그걸 우리 보통 악정형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턱뼈의 모양을 바꿔보겠다. 얘는 주걱턱이에요. 얘는 무턱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치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성장 중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 중에 어디쯤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참고 자료가 손바닥이랍니다. 그래서 손바닥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 엑스레이 얘기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교정 치료 하다가 가끔 놀라운 것들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한 철사를 먹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입안에서 철사가 빠졌는데 굵기도 되게 굵은 건데 그럼 이제 찍어봐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치과에 왔을 때 애가 그런 걸 하나 먹었다고 그래서 그 얼굴 엑스레이 찍는 데다가 배를 대고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그랬더니 배에 철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 3일 정도만 기다려보자. 3일 후에 찍어서 없으면 나온 거다. 사실 틀니도 드신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보면 틀니가 뱃속에 들어있는 엑스레이도 있고 그런데 일단 위로 넘어갔으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나오긴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갈고리 같은 것도 있어서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치과에서 엑스레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찍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충치를 진단하기 위해서 찍지만 어떤 경우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잇몸뼈 높이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지만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파노라마를 찍기도 하고 정밀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의사가 판단하에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면 진단이나 이런 기구들이 너무 발전되면서 너무 검사가 늘어난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요만한 엑스레이 하나 찍어서 이거를 의사 머릿속에서 치과 의사 머릿속에서 3차원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를 유추해 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꼭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CT가 방사능이 좀 많고 비용도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검사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밀도 면에서는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과잉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검사 항목을 잘 정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